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 오후 12시 코인 시장의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매일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정확한 시장을 잡아주실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성진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도록 열심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사부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이 주식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코인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코인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을 끝까지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일단 토요일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장 속이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호재와 악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이니만큼 악재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비트마루님, 악재 네.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 너무나 큰 급락 장세가 왔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또 깜짝 놀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악재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죠. 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파월 의장이죠. 이 파월 의장이 연준 총회에서 이 테이퍼링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은 이 테이퍼링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이 뭐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뿌렸습니다. 이 뿌린 돈을 지금 달러는 상당히 많이 풀어져 있고 물가의 가격은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긴축 정책, 그러니까 돈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왔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변수도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헝다그룹도 3천억의 디폴트 선언을 진행을 했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선언을 진행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 그로 인해서 지금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도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 금융보다는 다시 한번 투자 금융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미 투자 은행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코인 쪽으로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섣부른 테이퍼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투자 은행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지금 현재 대출 상품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의 호재와 악재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주류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흘러가는 악재일 뿐 다시금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코인 이슈 흑과 백, 코인 사부님께서는 어떤 악재 준비하셨죠? 사실 악재가 네. 이렇게 다른 건 없고 다 이제 비슷한데, 이제 아까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에 좀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재확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물 시장에서 일단은 3조 원의 청산되는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선물 시장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선물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일단 3조 원이라는 금액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조금 겁먹은 물량들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내려왔다가 좀 다시 올라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새벽이었죠. 새벽에 좀 많이 놀라셨을 건데, 그때 이제 그 헝다에서 올빼미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빼미 공시가 뭐냐면 모두가 다 잘 때 몰래 공시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공시죠. 그러니까 이 빚을 못 갚겠다, 이 디폴트다 라면서 홍콩 거래소에다가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밤에도 안 자고 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보고
순식간에 빼면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 코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이 투자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위험 자산으로 아무래도 분류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디폴트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가 또 더 확산이 되고 더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 좋은 시기를 겪어왔는데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로감들, 그다음에 이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지겠구나.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도산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자금 회수가 될 겁니다. 특히 위험 자산에서의 자금 회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내려가서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더 악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담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호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비트마루님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에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와 호재는 공존을 합니다. 네. 방금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은 신흥국들이라고 해요. 달러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은 좀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전통금융 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신흥국에 들어온 자금들은 당연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지금 현재 최대 강자라고 하죠.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더욱더 호재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실제로 인도는 이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국가입니다. 중국과 인도 항상 암호화폐 금지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좀 선도했던 나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와 함께 인도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인도에서 암호화폐 세법을 검토하겠다. 이번에 인도에서 소득 세법을 검토하는데 개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빠르게 달러들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로 다시 한번 인도의 시장을 좀 살리겠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요. 이전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안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지 수단으로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방금 전에 악재를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젠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테이퍼링을 빨리 단축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지속적인 그 가격 상승이죠. 네.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마이애미 시장에서도 마이애미에서도 뭐라고 나왔냐? 마이애미 시장이 경제를 새롭게 잡기 위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다음 주부터 주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항상 그동안 비트코인의 10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악재 이후에 그 악재 속에서 시장이 폭락하고 그 폭락을 하면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긍정론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 수단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예전에는 이제 금으로 많이 갔었는데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금보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다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가 결국에는 악재가 아니라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좀 규제하고 억압해왔던 국가들인데 인도에서 조금 스탠스를 바꿨다는 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꾸준히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인서브님은 어떤 호재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제 말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네. 이 비트마루 전문가님은 좀 크게 네.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호재거리를 좀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좀 이 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NFT 코인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NFT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MZ 세대가 주도하는 시장이 바로 이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가 무엇이냐? 대체 불가 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접목이 되는 게 바로 게임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화폐로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하시다가 아시겠지만 뭐 무슨 임무를 수행해서 완료를 했을 때 보상을 이 코인으로 받는 게임들이 속속
나와주고 있고 그 게임들이 해외 글로벌 순위에서도 100위 안에 진입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해서 NFT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까지 접목시키는 게임들까지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으로 좀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게임위에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관심 자체는 아주 상당히 뜨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물려서 또 메타버스까지 또 같이 딸려오거든요. NFT 하면은 메타버스 같이 딸려오는데 이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매매하고 상당히 좋겠죠. 근데 가격 자체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코인을 샀을 때 0.1 이더리움이라든지 0.1 비트코인을 사면은 약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단위로 뭐 10개나 100개, 1000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좀 이제 매매하는 것 같다, 투자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트코인들 쪽으로의 관심이 더 많고 그다음에 가격에 급등이 좀 많이 나오는 코인들이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그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던 메타버스에 코인들까지 또 한 번에 또 이게 접목이 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뭐 150% 또는 200% 갔던 코인들 다 이런 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주도를 한다면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한번 올랐다가 18년도에 눌리주고 나서 쭉 횡보하다가 최근에 올 연초에 한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눌림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눌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한 번 더 올라갔던 그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 끝났다.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마루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호재 짚어주셨고요. 코인사부님께서는 특정 섹터, 이 NFT 관련된 코인들이 앞으로의 전도 유망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셨습니다. 특히나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주식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비트코인 하락세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연중 무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1시간 방송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무료 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에 있는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후 2시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12월 연말 관심 코인과 하락장 대응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 시간만 조금 염두에 두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정말 매일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코인들이 한두 개씩 보이는데요. 매일의 특징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주목하시는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급락을 할 때 잡을 코인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로 매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면 비트코인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대로 마이너스만 찍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잡아도 될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어떤 코인이냐면 BTC 마켓에 있습니다. 제가 네. 방금 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매집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하락이 온다. 이럴 때 해지 수단으로 매수할 만한 코인이죠. 바로 팍스 달러라는 코인을 좀 오늘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팍스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그 팍소스 스탠다드라고 좀 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리브랜딩으로 이름이 팍스 달러로 바꿨고요. 그 팍스 경제 TV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습니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코인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루 USD 이런 코인과 똑같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더, 트루 USDT 그리고 팍스 달러 같은 맥락의 코인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 1달러는 1코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달러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즉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비트코인 마켓에 팍스 달러나 혹은 트루 USD를 좀 담아 두신다면 해치 수단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팍스 달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간에 엄청난 코인의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팍스 달러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횡보 장세가 나오면서 팍스 달러가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TV 보시는 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상승 또 이제 양봉 장세가 나왔는데 자, 이런 코인들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달러의 가치가 내려올 때 이 코인들 그동안 코인 시장 상당히 좋았거든요.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 팍스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밖에 안 했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해치 수단으로 충분히 좀 잡아볼 만한 코인이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그리고 헝다에 대한 부도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항상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대 라인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62동 평균선 초록색의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인 저항선 라인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습니다. 네. 돌파를 하니까 이전에 벌써 디폴트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단축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이에요. 이전에 이미 돌파라고 상승의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발표와 동시에 급등하는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관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차트를 조정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좀 세력이 큰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저점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 팍스 달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면 이게 조금씩 내려갈 것 같고 지지라인을 깼다. 그렇다면 팍스 달러가 내려간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락, 달러의 하락으로 돼서 결국엔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 있다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차트가 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비교하는 것도 투자 시장의 하나의 재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인 팍스 달러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의 이 달러와 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코인 사부님께서 특징주 어떤 거 골라오셨을까요? 제가 이 특징주를 선별을 하고 나서 네. 오는 길에 오는 길이었죠. 이 코인이 엄청난 또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밀크라는 코인이라서 오늘 그렇습니다. 특징주를 밀크로 원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뭐 NFT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결제와 관련돼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 밀크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 또는 할인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뭐 이 어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뭐 한번 뭐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뭐 밀크를 받던가 아니면 이 밀크를 가지고 뭔가 결제를 할 때 할인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밀크 코인이 다른 이제 뭐 우리나라에 돼 있는 뭐 페이 코인과 더불어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가능한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밀크라는 코인이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다시피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뭐 이제 뭐 이 플랫폼을 또 확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상화폐까지 시장으로 또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급등했을 때 카카오 얘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설이 나왔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와줘요. 그게 오늘에 한번 나와줬다가 한번 올라가면서 또 다시 한번 사실 무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뭐 사셔라 이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이런 이슈로 급등하는 코인을 위에서 잡았다가 아주 긴 세월 동안 또 이 가지고 있는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매매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밀크가 가지고 있는 이슈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더 접목이 되면서 어플을 사용해서 결제를 받고 할인을 받고 이런 거에 초점을 주셔야지 이 뭐 인수를 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매매했다가는 정말 아주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징적으로 갖고 나온 거는 앞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예전에 한번 쭉 눌리고 나서 여기서 저점 한번 찍어주고 쭉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우상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완만했다가 가파라진다는 것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을 두드려야 또 열리는 것처럼 이슈가 계속 나와줘야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라인대가 4,500원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저점을 600원으로 좀 볼게요. 600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중간값이 어디냐면 이 3,5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매매를 하고 있는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는 3,000에서 3,5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지금 일정한 거래량이 쭉쭉쭉 나와주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특이 거래량이 한 번씩 나와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슈가 한번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확 몰린 거지 뭐 충분한 뭐 매집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 거래량 자체가 매집 거래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점 구간에서 일정 이상의 매집이 진행이 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번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단가 자체는 3,000원 또는 3,5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 아까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호재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밀크코인 많은 분들께서 일단 김치코인이라고 하죠. 많이 투자를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봉 흐름과 거래량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말 몇 분 사이에 30%가량이 움직이는 이 무빙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좀 고려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홀더분들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 홀더분들. 이 사실 지금 매매한다고 한다면은 참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 1시간 봉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이제 차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캔들 형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올라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더 눌려주고 이때 한번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2,800원에 오늘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만약에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때 이 위에서 사신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1시간 봉이지만 한 10분 사이로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하다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다시 볼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매직 구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밀크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평단가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3,000에서 3,500원 이쪽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잠깐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한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렇다고 너무 짧은 시간은 아니고 한 1, 2주 정도 내지는 네. 한 달 정도, 한 연말까지 12월 이 한 달 동안 좀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손실 보지 않고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밀크코인 지금 같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트마루님의 이 팍스달러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여타 알트코인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 나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코인이 이제 급락이 나온다는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코인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할 때 미국의 달러의 가치 그리고 전통 자산으로 금융 돈이 몰려온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쪽으로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팔기는 상당히 아쉬워요. 왜 그러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베네수엘라 그리고 저스틴 선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잠깐의 조정으로 매도하기가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수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개수를 늘려가면서 해지 수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도 차트를 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방금 팍스 달러를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같은 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바로 투르 USD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강한 상승에 나왔던 코인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엄청난 급락이 나올 때 상당한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이럴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따라간다, 급락을 하네, 그러면서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으로 매수해서 잠깐 차익 물량 수익 실현을 하고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놓고 기다리겠다라고 본다면, 올라갈 때 같은 가격까지만 올라가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너무나 좋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특징 코인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62동 평균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주봉상입니다. 엊그제 토요일에 엄청난 급등을 했을 때도 정확하게 62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직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 즉 암호화폐의 완벽한 하락 기간까지는 조금 남았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살짝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콕 특징주 분석, 밀크코인과 팍스달러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1시 반에 무료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소통 방송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에 있는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시 반에 코인사부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 관심 코인과 요즘 같은 이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략 코인 분석과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공략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공략 코인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네, 아래에서 지지라인을 좀 포착을 해서 지지라인에서 딛고 올라오는 코인, 또 내려갈 때는 한순간이지만 코인은 반대로 올라갈 때도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아크라는 코인입니다. 정말 답답한 코인이에요. 이 친구는 이전의 코인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도 그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잠깐 하루 엄청난 급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미없게 횡보하다가 이번 급락 장세에 같이 급락한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래 꼬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급락을 했을 때 어디까지 급락을 했냐,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찍고 차트를 쭉 키워보니까 이전의 장세, 이전의 저항대 라인이었죠. 저항 뚫지 못했던 지지라인 뚫리고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온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 지금 현재 구간의 지지라인 구간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선 지지라인 구간은 1350원대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돌려가 볼게요. 자, 주봉으로 봤더니 제가 오늘 특징주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62동 평균선입니다. 네. 주봉상에도 마찬가지로 60주선이라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어요. 자, 보니까 밑꼬리를 토요일에 달았는데 그 밑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이 정확하게 62동 평균선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62동 평균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도 62동 평균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의 장세에서도 내려가다가 62동 평균선을 딛고 다시 한번 급등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지라인에서 아랫꼬리 구간으로 한번 노려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바로 매물대라고 합니다. 네, 어디 구간에서 얼마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냐? 매물대 구간인데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매물대 라인이 지금 상당히 위에 물려 있잖아요. 근데 쭉 보시면 예전의 장세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쭉 보면 자, 지금 지지라인 구간에서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가 저항대 라인,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라인은 지지라인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대가 이 라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저는 충분히 한번 노려봐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565원이네요. 1565원 부근에서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래의 손절가 라인 우리 그동안 계속 찍어놨습니다. 바로 얼마로 찍어놨죠? 여기 아래 꼬리 라인 구간 1340원 라인까지는 좀 손절가를 잡고 좀 기다려 보셔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 아래에 CCI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CCI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코인이 과매수 구간인가 아니면 혹은 과매도 구간인가, 매수를 많이 하는 구간이냐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냐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CCI가 아래에서 물에서 잠겨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과매도가 한번 나온 이후에 조금씩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CCI에서도 반등 구간, 그리고 지지라인도 지금 딛고 있는 구간, 지지라인을 찍고 밑꼬리를 달고 있는 구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데드캣 바운스 매매를 좀 해보더라도 목표가 라인은 이 급락 이전 라인으로 좀 잡아본다면 지금 가격을 보니까 2,200원 선으로 좀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매물대 라인이 겹쳐 있는 구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그 구간,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그 구간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뀝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 저항대를 뚫기 때문에 그 강력한 힘을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보다는 그 라인을 데드캣 바운스의 상승 구간으로 보고 저항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차익 물량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CI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뤄본 적이 없는 지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매도와 과매수를 구분할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매도가 나온 다음에 반등이 보이면 그때 진입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세가 많이 흘러나왔고, CCI 지표에서는 우리가 흔히 물이 고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선 지표가 있고 그 아래로 음영이 나오는 이런 차트가 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바닥에서 물이 고이게 되면 과매도 상태, 물론 그 물이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평균의 0보다는 매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시장에 급락 장세가 나오고 매도세가 많을 뿐, 어찌됐든 가장 많은 매도가 끝나고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노려서 하는 것도 보조 지표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과 이런 보조 지표들을 좀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만 본다면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런 것들을 오늘 그 코인 사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잘 보시거든요. 오늘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매도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꼬리와 아랫꼬리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무작정 정말 지하실을 뚫고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밑에 부분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 이런 코인들을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밑꼬리와 윗꼬리를 좀 해석하는 방법,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인데 모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뚫지 못 차트를 좀 일자로 수평선을 그려보면 절대로 뚫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 라인들을 이제 저항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라인을 위로 뚫게 되면 그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서 밑으로 뚫리지 않는 중요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라인에서 저항대 라인을 뚫지 못하고 가다가 한번 뚫어졌던 코인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쭉 보면은 이전에 어디 라인이냐 상승했던 이 라인 보이시나요? 네. 자, 이 라인에서 뚫어주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은 이제 저항대 라인을 위로 뚫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대 음봉으로 그냥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밑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지 라인대에서 이제는 예전에 저항대 라인이 뚫리면 지지 라인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네. 지지 라인까지 왔으니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바닥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I가 과매도 상태에서 이제 평균적인 매수 상태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에서 저점이다라고 하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매물대 라인이 지금 위에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탄탄한 지지 라인으로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코인사부님께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코인사부님의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5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20일 이평선도 있고 60일 이평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마루님께서는 오늘 60일 이평선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TV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도 5일평, 12평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5일 동안의 평균 흐름을 나타내는 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주말에 쉬기 때문에 일주일이 5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평균 흐름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 한 달간의 평균 흐름 이렇게 해서 20이동평균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코인은 365일 다 장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5일평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7일 이동평균선이 일주일을 보기에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일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 62동평균선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주식의 차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에도 지금 보조지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의 기준점이 22동평균선이에요. 주식으로 네. 보면 한 달간의 평균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코인에서도 볼린저 밴드의 기준점이 22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보조지표들은 주식을 다 따라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14일 이동평균선을 본다. 보조지표와 내 개인적인 매매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일과 10일 그리고 20일, 60일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중장기적인 저항대를 왜 60일로 보냐면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3달이라고 해서 120선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20일이면 코인은 막 1000%가 올라갔다가 네. 1000%가 떨어졌다가 정말 강산이 바뀌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120일까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62동 평균선이 코인에 있는 가장 중장기 이미 62동 평균선만 보더라도 500%, 600%쭉 올라갔다가 다 추세가 끝나고 내려오고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62동 평균선을 가장 긴 중장기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동평균선을 비롯해서 정말 보조지표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시 반에 코인사부님께서 이 보조지표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좀 공략해볼 만한 코인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또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시 반에 12월 연말 관심 코인과 하락장 대응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공략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어떤 공략 코인 살펴볼까요? 예, 뭐 제가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좀 이제 네.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이걸 쓰고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예전부터 뭐 다른 걸 할 때도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이게 나중에도 우리가 쓰고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투자
분들도 또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슈화되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코인이 바로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입니다. 네.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이 스토리지라는 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털 사이트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중앙화돼 있어요. 쓰는 것만 쓰고 정말 거의 뭐 이용자의 90% 정도 될까요? 그 정도만큼 엄청난 중앙화돼 있는데 이게 이 탈중앙화 할 수 있는 웹 3.0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코인들을 좀 어떤 것들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뭐 10% 20% 뭐 사실 이렇게 수익 보려고 코인에다가 좀 집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크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 섹터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여태까지 크게 올라갔던 그러니까 100% 이상 하루아침에 뭐 한 200% 정도라 그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 보면 다 탈중앙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딱 그런 또 이슈가 또 잘 되고 또 상당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상승 반전 패턴 한번 보여줘요.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쪽에서 좀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승 전환 패턴에 딱 맞물리면서 여기서 딱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딱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에 있던 종목이 4,500원 부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저항 라인대 좀 맞아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하락하는 시점을 보시면 주식시장과 비슷한 시기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빠진 거지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적다. 그럼 뭡니까? 단순히 그냥 눌러주는 거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눌러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찐 하락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또 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선을 한번 그어놨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쪽 이 주봉상에서의 저항선과 지지라인대를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쪽 딱 2,000원 선이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지지와 저항 라인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저항이 지지 라인대로 바뀌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 3주 동안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최근에 한번 돌파해주고 오히려 이 구간을 지지라인대로 삼아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예언자 올라가면은 조사받습니다. 그래서 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나 조사받기 싫으니까 누를게 라고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됐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지지라인대 잡고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줬을 때 이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 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캔들이 이평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러 이평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굉장한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해주면서 평단가를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평선들이 왔다 갔다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도 이평선 중간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한번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이평선 중간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요.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이평선 중간에 있다가 한 번 더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에도 이평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참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은 코인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매수하는 가격대는 한 2,300원 이하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딱 2,500원 선이 또 지지와 저항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2,3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3,6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손절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한 번 더 눌렸을 때 이 이평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엊그제 딱 지지 라인대를 잡았던 1,6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사부님께서 여러 번 이 펀더멘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섹터가 앞으로도 좀 유망한 섹터인지, 그리고 이 코인이 앞으로도 좀 쓰임이 많을 코인인지를 살펴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NFT가 정말 몇 달 동안 이 강세를 이어온 장세 속에서 그 다음 섹터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웹 3.0 저장성 코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코인으로 스토리지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 분석 도와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하락이 나온 거, 이것은 시장이 눌러주는 것이다. 네. 찐 하락이 아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예.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네. 하는 건 찐 하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공포에 파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래량을 항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진입을 하기가 좀 겁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런 시장 속에서 매수를 할 때 네. 비중은 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비중은 일단은 좀 적은 비중이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적은 비중은 아니고 만약에 내 투자금을 100%라고 친다면 한 기본적으로 처음 진입할 가격대에서 진입할 때 한 비중 한 20-30% 정도 들어가는 게 좀 적당하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30% 정도를 처음에 좀 진입을 한 뒤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렇다면 비트마루님도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걸 좀 추천하실까요? 네, 그렇죠. 흔히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불나방 매매라고 해서 올라가는 코인들의 우르르 막 전량을 다 매수하고 막 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산 구간 위로까지 올라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때 반드시 저는 이제 10%에서 20%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할 투자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다. 이렇게 좀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하락 장세 속에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스토리지 코인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역 헤드앤숄더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 많은 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헤드앤숄더 또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 반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던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던 헤드 앤 숄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깨와 머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반대로 놀아놨을 때 이 하락하는 와중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1시 반에 바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숨 한 번 돌리시고 무료 방송으로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부분 클릭하시면 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 반에 코인사부님께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12월 연말 관심 코인들과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 어떻게 좀 비중 조절을 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